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어제 영상에 제가 우리 박수영 작가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수영 작가를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영등포 의뢰 전략공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드렸었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도 보내주셨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쭉 읽으면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저는 이 정당이라는 거를 제가 정치학을 전공을 해서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당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본인들이 거기에 막 소속돼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도 우리한테는 그냥 실질적인 삼성이나 LG, 삼성전자 쓸래, LG전자 쓸래. 이번에 삼성전자가 기술을 혁신했으면 삼성전자 쓰는 거고, LG전자가 이번에 기술 혁신을 좀 더 했으면 LG전자 쓰는 겁니다. 국힘을 어쩌고 민주당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정당에 후원을 하든지 어떤 당비를 낸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에 뭔가 할 소리를 제가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내가 뭔가 돈을 내놔야 거기다 내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귀뚱으로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돈도 내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위해서 어쩌고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정당이 저를 위해서 뭘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정당에 좀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원도 하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박순혁 작가께서, 조금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집권당이 어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야당인데, 야당하고 뭔가를 해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지금 저렇게 163석을 갖고 있는 야당인데도, 거대 야당인데도 지금 행정부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주의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되는 게 없어요. 임명 권한이 있어요. 행정 강요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금융감독을 하나를 시킬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국힘당을 좋아서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국힘당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국힘당이 제가 저를 이렇게 저를 위해서 해줄 사람들도 없고,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권당입니다. 집권당. 집권당이기 때문에 박수영 작가께서 집권당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3년 정도 만약에 총선을 하고 나면 집권당에서 뭔가를 해야 장관이라도 한 자리 얻고, 소위 얘기해서 본인이 금융감독원장을 하든 금융위원장을 하든 아니면 여당 정책위원장을 하든 무슨 정책을 내서 어디 내각을 불러다가도 호통을 치고도 여당 국회의원이래야 밑에서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지, 그 야당이 얘기하면 뒷등으로 듣지도 않아. 그 민주당이겠지 이러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근데 여당이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똑바로 듣죠. 이거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라도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박순혁 작가께서 얘기해서 지금 아까운 시간이 가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두 달이 가고 있고, 1년, 2년이 가고 있습니다. 1년, 2년을 박순혁 작가 지금 정치 훈련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기초소득당이네,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박순혁 작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원하는 건 박순혁 작가를 통해서 뭔가 빨리 효과를 나타내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기억당을 솔직히 저도 제가 이름도 제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냈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거에 큰 지지를 한 이유가, 빨리 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박순영 작가께서 어쨌든 이 정부 여당에서 예, 뭔가 좀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박순영 작가께서 먼저 가가지고 뭐 비굴하게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전 콧방귀도 안 껴요. 제가 어저께 그 영상을 한 거는 정정당당하게 제가 민간단체 청년의힘에서 국민의힘에 그래도 당비 많이 내는 사람으로서 저 많이 냅니다. 되게 돈 후원 많이 했어요. 근데 떳떳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정치 똑바로 하고 박순영 작가 같은 분 저기 영입해라 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돈 낸 사람의 권리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직간접적으로 제가 또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인재를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떤 그 공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야당이고 지금 뭐 권력도 안 갖고 있으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콧방귀. 관심도 없어. 권력도 없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뭐 한동훈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비대위원장이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금융감독원장이라도 한번 시켜줄까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구독자분들하고 좀 지지자들이 박순영 작가 지지자들이 좀 딱 제가 무슨 뜻을 딱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예,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지. 우리는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흑묘든 백묘든 쥐잡는 고양이가 최고인 거지. 우리한테 지금 원하는 것은 금융개혁 하자는 게 원하는 거지. 뭐 국민의힘 저하고 아무 상관없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당하고 너무 이렇게 연관지어가지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뭐 프로야구 팀 어디 좋아하는 거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정도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들어가서 뭔가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또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 예, 마크롱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예, 마크롱. 그래서 저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박순영 작가하고 참 많은 닮은 점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수에 의해서 외모도 좀 닮았고, 외모도 약간 좀 뭐 제가 보기에도 좀 닮은 것 같은데 안 닮은 것 같나요? 마크롱도 좀 이게 인물이 머리숱이 그렇게 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잘생겼어. 근데 박순영 작가께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코도 크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잘생겼고 키는 마크롱보다 오히려 박순영 작가께서 더 큰 것 같아요. 나이도 비슷해. 뭐 77년생, 71년생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70년대생으로 나이도 비슷하고 또 금융권에 가서 종사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또 신당 창당해서 거기 대통령 후보가 돼서 또 대통령이 됐고 또 박순영 작가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당 창당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근데 마크롱이 재밌는 게 또 처음부터 신당 창당을 한 게 아니야. 말하자면 이번에 이제 뭐 국민의힘에 만약에 박순영 작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서 좀 예를 들면 뭐 주요 지체 좀 맡다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커리어를 쌓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금융감독원장을 뭐 한번 시켜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정말 딱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금융 관련 정책을 낼 수 있는 뭐 제1, 제2 정책위원장을 한번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관내 금융감독원 여의도 관내를 한번 싹 훑어서 증권회사든 뭐 금융사들을 한번 싹 훑어가지고 군기반장을 한번 해주신다든지 아무튼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주요 정책을 한번 맡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마크롱도 결국 어떻게 보면 사회당이라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사상이 우파인데 사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재무부 장관을 했어요. 거기서 재무부 장관을 했어. 30대 재무부 장관을 한 거지. 그러니까 금융권에 종사한 것도 되게 비슷하고 두 분이 뭐 한쪽 로스차일드라고 상당히 뭐 다국적 기업이죠. 여기 또 어떻게 보면 국내 굴지의 이제 금융회사,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마크롱은 어쨌든 이제 사회당, 우리나라 따지면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뭐 이제 반기업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친서민이라고 그러나요? 뭐 어떻게 뭐 세금 많이 때리고 이제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받아가고 부자세 많이 받아가는
뭐 그런 어떤 것들에 이제 많이 좀 반기를 들고 오히려 좀 이렇게 뭐 고용을 촉진시킨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좀 싸운 거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마크롱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당을 창당한 것처럼 박순호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번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순호 작가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전략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저분이 국민의힘 분들하고 잘 지내실 분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잘 지내실 분이 아니지. 예, 본인의 아이디어를 다 얘기하고 또 티격태격 하실 거고 아이디어 제출하실 거고 또 그러면서 또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 그러면서 또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고 본인의 말을 다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주변 분들하고 다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중요한 건 결과를 만들어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크롱을 왜 인정하냐면 그 사람이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든 간에 본인 인생도 본인의 꿈에 맞게 본인이 대통령의 꿈이었다면서 그럼 대통령을 결국 이룬 거고 또 본인이 어떻게 대통령을 목표로 해가지고 신당도 찬당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저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아이디어는 다 많아. 근데 이 결과를 만들어내어 가는 과정, 여기서 어떤 균형감이 있는 실행 능력, 그리고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성은 뭐겠어요? 바로 실용정책이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실용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아니고 권위적인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의뢰해왔던 것들 또는 뭐 현실이 없는데 아이디어한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 사상 같은 거잖아요. 뭐 지금 지구상에 없는 건데 뭐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반대로 아까 늘 말씀드린 뭐 권위주의처럼 늘 뭐 했던 뭐 2세 3세들의 특권들 이런 것들을 뭐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 뭐 공정한 어떤 환경을 뭐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들어도 합당하다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마크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금 개혁이잖아요. 연금 개혁. 그러니까 뭐 재정은 별로 없는데 뭐 프랑스는 아시겠지만 뭐 노는 사람들이 다 뭐 몇 살 때까지만 다 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연금을 뭐 거의 본인들이 받았던 그 소득의 뭐 70%까지,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70%까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재원이 드는데 돈은 없는데 줄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연금 개혁을 시작하는 게 지금 마크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보수고 좌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없으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줄 돈이 많으면 주고 돈이 없으면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그냥 그리고 공정하게 뭔가를 하자. 없는데 어떻게 많이 주냐. 없으면 적게 주고 있으면 많이 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 것이 마크롱인 것처럼 박수영 작가께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금융 카르텔이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공매도도 그렇고 공매도도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공정하게 하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딱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3살짜리 어린애도 들었을 때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말만. 그러면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어그로를 끌려고 말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박순혁 작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막대한 수익을 줬어요. 물론 뭐 상투에서 뭐 예를 들면 잡았던 분들은 뭐 일어서 뭐 박순혁 작가를 뭐 댓글에서 엄청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박순혁 작가 때문에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아. 실제로. 그걸 제가 옆에서 많이 들어요. 돈을 벌었다. 그러면 결과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무슨 뭐 누구 통해서 뭘 했으면 보통 웬만한 뭐 증권사 같은데 어디 전문가라고 찾아가가지고 맨날 해서 그 사람 말대로 해서 돈 번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번 적이 없거든요. 예, 해본 적도 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수혁 작가는 결국은 그런 결과도 만들어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바로, 공매도 관련해서 대통령의, 긴급 조치가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공매도 금지라는 어떤 명령을 하게 만들고, 또, 근래에 또 한 번 더 간담회에서,
전산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게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또는 본인이 움직이고 또 뭔가가 결과가 나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크롱이나 박순혁 작가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이 가야 될 정치적인 길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비슷하다고 봐요. 어쨌든 제가 늘 우려했던 부분이지만 박순혁 작가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계셔서는 안 돼. 말하자면 어떤 이미 가지고 있는 뭐 그게 기득권 세력이든 뭐 소위 해서 지금 민주주의 국힘이고 다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둘 다. 둘 다 지금 역사가 40, 50년, 60, 70, 80년 된 정당들인데 그럼 기득권 아니겠어요? 민주도 기득권이고 국힘도 기득권이야. 중요한 건 그 기득권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지. 왜? 박수홍 작가께서 기득권을 이용해서 본인이 제도권에 안에 들어가 있는 포지션을 차지해야 돼요. 그게 금융감독원장이 됐든. 지금 금융감독원장 해달라고 그렇게 막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거잖아. 좀 오피셜한 거 한번 하나 주세요. 이 얘기거든. 그럼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만 하게 하지 마시고, 저 유능하신 분을, 정말 금융감독원장에 딱 앉혀주세요. 이거 하나 하는데도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뭔가 힘이 있어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금융감독원장보다 더 지금, 막강한 권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왜? 국회의원은 금융 카르텔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카르텔, 모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갈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야. 근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하죠. 왜? 본인들이 이권이 걸려 있고 본인이 그거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 박순혁 작가께서는 그렇지 않잖아. 본인이 하고 싶어 하잖아. 아무것도 지금 자리도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달아주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듣기 싫은데 계속 그 얘기 하시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막 국힘에서 막 마이크 끄라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막 삿대질하고 그래도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라는 얘기지. 금융감독원장 시켜놓고 대통령이 뭐 내일마다 경질을 시키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누굴 자를 수가 없어. 그 박순혁 작가의 그 성격대로 계속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박순혁 작가를 제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임명직 공무원들은 임명권자가 목을 날릴 수가 있잖아. 목을 날릴 수가. 근데 국회의원은 목을 날릴 수가 없는 거죠. 임기가 가는 임기 4년 동안에는 무슨 얘기를 하든 국가 반란이라든지 내란죄 같은 것만 안 하면은 본인이 누굴 욕을 하든 대통령 욕을 하든 같은 동료 의원을 욕을 하든 또는 뭐 사법부에 있는 뭐 법관을 욕을 하든 누구든 다 잡아내고 다 지적하고 그 카르텔에 대해서 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그냥 조사한 대로 다 얘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걸 지금 카메라가 다 보고 있어.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순혁 작가께서 뭐 다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당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기득권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잡으려면 기득권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예. 어떻게 그냥 밖에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저기 물가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가려면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처럼 민자당이 들어가서 대통령이 돼야죠. 대통령이 돼서 하나의 척결을 해야죠. 하나의 척결을 하듯이 박순혁 작가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시든 민주당에 들어가시든 들어가야 기득권에 있는 포지션을 잡고 하나의를 척결하듯이 금융 카르텔을 척결하고 또는 모든 기타 등등의 카르텔을 척결하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원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있는 마크롱 대통령 그런 균형감 있는 실행 능력과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뭐 경제 정책이든 모든 정책들, 국가 정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저는 박순혁 작가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너무나 유사하고 또 가야 될 길도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정당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기득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포지셔닝을 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